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을 보면서 요거는 제가 보면서 어떤 질문을 남겨주셨고 어떤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공통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 장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공개를 해주신다면. 장애라는 게 워낙 다양하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를 그냥 등급을 나누거든요.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심플한 게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일할 때도 이게 터지면 장사가 돼야 한대. 그게 제일 소위 말하는 프라이어티 넘버 원 우선순위가 그거거든요. 그게 아닌 것들은 이제 그 다음이다. 약간 그래서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예전에 제 외국계 있을 때 그 저 독일 사람이 저한테 뭐 이것저것 뭐 가르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보통 그쪽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할 때 P1부터 P4까지 나누더라고요. 프라이어티 넘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4분면으로 나누는데 P1은 어전트, 임포턴트 급하고 중요한 거. 그리고 P2는 not urgent, but important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 3번은 P3번은 어전트 뭐였죠? 그다음 뭐지? 잠깐 급하고 급한데 not important 안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보통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게 P3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화하고 막 메신저하고 막 갑자기 막 뭐 안 돼 나 메일 안 보 막 이런 게 제일 많아서 이제 P3이 제일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장애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나름대로 등급을 저는 이제 나누고 아마 ITSM 하시면 다 아실 거고 ITIL 근데 한국에서 잘 안 되잖아요. 예, 저희 뭐 티켓 시스템 막 5만 가지 해도 막 합상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막 뭐 이사 상문해가지고 짬으로 막 눌러가지고 막 오라고 하면 안 튀어 올라가면 막 난리 치잖아요. 막저 규정사를 그럼 규정대로 니도 나가볼래 막 이런 소리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외국계는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거기 회사 대표도 와가지고 뭐 컴퓨터 뭐가 안 된다고 AD 락 걸렸다고 자기 풀어달라고 저희는 그러려면 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라 통해 티켓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장인데 얄짤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는 뭐 그게 되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절충을 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IT 안에서는 일단은 등급을 좀 나누는 거. 특히 어린 친구라기보다는 경력이 조금 짧은 친구들은 사실 막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막 전화 오고 막 메신저 터지고 막 난리 또 중간중간 욕지거리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멘탈이 너무 흔들리니까 적어도 안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를 좀 일단 가르치고 그리고 효율적인 거는 저희가 안 하면 제일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돈 써야 되네요. 업체를 잘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기 솔직한 마음은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좀 저는 그 말은 하고 싶어요. 그 디자인을 조금 그 비즈니스에 맞는 거. 그 왜 소위 말해서 왜 그 이중화 구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중화도 액티브, 스탠바이냐. 잘 돌다가 고장나면 넘어갈 거야? 아니면 둘 다 액티브로 해서 둘 다 얘를 안 놀리고 얘도 쓸 거야. 상황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구성하는 거, 디자인을. 근데 디자인을 솔직히 좀 짬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짬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저기 쉐어드에서 얘기한 저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쉐어드 같은 데든 아니면 잘 아는 업체에다가 기한 써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솔직히 말해 좀 쓰기 싫으니까 전화해서 제안서를 좀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그 발췌를 해서 보통 기한 쓸 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배경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통 뭐 각자의 양식이 다 있겠지만 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렇죠. 돈 있어 없어?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하죠? 이게 제일 핵심으로 좀 드는데 이 배경을 처음에 쓰려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외국계 안 되는 영어로 써야 되고 그때는 팝하고도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거든요. 예, 이거 약간 말이 딴 데로 빠졌지만 요지는 디자인을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안 생길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거를
구축하는 게 좋고 내가 못하면 남들 손통해서 하는 거라도 디자인을 좀 잘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는 우선순위를 좀 나누는 거. 뭐 뻔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맞는 게 왜 살 빼려면은 계획 식단하고 세워야지, 계획. 운동해야 되듯이 네. 예, 이것도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장애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장애는 없앨 수 없죠.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좀 체계를 만들어 두는 거.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참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하긴 또 현장에서 닥치면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애들이 나가요. 어. 체계를 만들려면 소위 말해서 아. 가르쳐 놓으면 그렇지. 안녕 하고 가니까 네. 솔직히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업체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팀도 사라져요. 팀도 사라지기 때문에 저 다른 질문 하시죠. 되게 서글프다. 아, 예, 좀 아니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뭐 다 공감하다고 전 뭐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 정보와 전략 계획,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우시는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격으로 침뱉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저희 뭐 오늘 솔직한 자리니까 얘기하자면 저희도 나름대로 뭐 로드맵도 있고 뭐 청사진도 있고 뭐 다 해서 뭐 다 보고는 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왜 예전에는 뭐 3주년 계획, 5주년 계획, 네. 5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기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방법론으로 나오잖아요. 그 애자일이라고 하나요? 그때 바로 대응할 수 네, 있게. 네. 내일도 몰라요. 다음 달도 모르고.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요즘은 그렇게 너무 장기적인 그 플랜을 하는 게 오히려 시대에 좀 역행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고 하면 뭔가를 내야 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저는 항상 ROI를 좀 봅니다. 투자를 했으면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라는 거에다가 좀 주안점을 둬서 그런 그 큰 방향성은 인프라 쪽은 점진적으로 뭐 맥스 5년 안쪽에 클라우드로 넘기겠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SD-WAN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길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ROI를 측정을 할 때 어쨌든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예를 들어 5년 뒤에 클라우드로 갈 거야. 거기에 대한 ROI면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비들의 5년 뒤에 어쨌든 장비들 감가상각 다 될 거니까 남는 건 라이센스 비용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는 뭐, 않습니다. 유지보수랑 라이선스.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중간에 뭐 내겠는데 직간접비라고 얘기를 이렇게 보통 이거 ROI를 계산할 때 저도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월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12달 해가지고 1년에 1200만 나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근데 그 A라는 업체 말고 그런 다른 기저에 깔려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운영하려면 RMA는 또 따로 다른 업체에다가 뭐 맡겨가지고 별도로 내줘야 돼. 그리고 그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인건비 빼먹었네. 우리도 돈이잖아요. 우리도 인건비 우리 돈 받고 일하니까 이거 인건비가 들어간다. 야 그러면 인건비 생각하면 클라우드로 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네요. 뭐 계산은 잘해 보여야 되긴 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아 뭐 요즘에 클라우드 너무 비싼 것도 아닐 수도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부서를 좀 팔긴 하는데 네. 여기 그 장기 계획에는 이제 그런 그 RP도 저희가 좀 넣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생각보다 그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지금 이 2024년도에도 엄청나게 많이 많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비용만 이걸로 환산해도 의미가 있다. 즉 우리 그러면 IT는 적어도 IT는 저희 다 IT 하는 사람들이니까 밸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어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런 장기 계획은 좀 굵직굵직한 어떤 아젠다 그쵸, 단위로 좀 이렇게 정해야겠네요. 굵직한 거는 클라우드, SD-WAN, RPA 뭐 요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그때그때 터지는 건 그때그때 대응한다. RPA는 AI로 포장이 될 것 같고 왠지. 뭐 그런 데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B2C 하신 데는 저런 데 있잖아요. 콜센터 운영하시죠.
콜센터 운영하시면 AI 붙여가지고 챗봇이랑 뭐 이거부터 또 있고 실제로 그 인건 또 아마 콜센터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 할 때 이제 고객들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 피드백도 안 좋아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근데 그거를 AI 아까 얘기하셨던 그렇죠, 그렇죠. AI 붙여가지고 챗봇이랑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CRM이랑 붙여가지고 근데 역으로 또 그 업셀링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RPA의 좀 다른 좀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거든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유지보수 계약을 지금 이제 체결하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좀 타사 사례랑 스탠다드한 솔루션 표준이 되는 뭔가가 있을지 그런 걸 좀 여쭤보시는 분이셨어요. 사실은 뭐 같은 산업군이 아니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냥 이거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기준점이 뭘로 잡느냐가 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노드수로 잡아요. 어디는 뭐 사이즈로 얘기하는데 그 특히 이제 케이블링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하는데 보통 네트워크 유지 보수는 크게 기술 관련해서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원격이든 현장이든 나와서 고쳐주고 뭐 이슈 풀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케이블링 좀 뭐 케이블 풀링하고 뭐 이런 쪽일 건데 이걸 이제 두 개로 일단 하나로 묶어서 이제 PM 쪽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를 섭외해서 계약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사례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걸 질문하신 분이 어떤 업계인지 제가 모르니까 뭐 기준점만 얘기해 드리려고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이러한 형태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를 사례보다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준점을 두 개로 얘기해요. 그 소위 말하는 단가를 결정하는 거는 노드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가에 대한 조율은 SLA 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 이슈 생기면 4시간 안에 와가지고 네, 고치고 네, 네. 막 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로 조율해가지고 그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두 개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탠다드 솔루션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뭐 소위 말해서 눈탱이를 맞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제가 질문한 거라 네.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뜰지 모르고 그냥 막 쓴 건데 좋네요. 같아서 좀 죄송하고 아닙니다. 제가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PM 업체를 세워가지고 네트워크 유지보수 맡기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PM 업체를 매년 비딩을 돌리시나요? 예, 저희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와, 그거 되게 빡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든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구매부서와 부모부서의 그 프로세스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풀 안에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 물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매 1년마다 갱신은 되지만 아무래도 그 이전 회차 때 그 회사에 대한 경험과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서비스를 했던 것들이 실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연장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가산점을 부여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네. 뭐 평가표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업체가 바뀌면은 방금 쓰시는 솔루션이랑 업체만 해도 한 20, 30개 되는데 네. 그러면 가리켜야 그래서 한 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수를 좀 못 따가지고 이게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얘기긴 한데 못 따가지고 다행히 그 회사는 이제 좀 빡빡한 외국계 회사에서 그 건건이 다 문서로 만들어놨어요. 버전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아예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기본적으로 했는데 문서만 갖고 못하니까 일주일 정도 저희가 한 땀 한 땀 가르쳤더니 그래도 다 선수들이셔서 다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사람은 계속 바뀌고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론은 남는 거는 문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작업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하긴 그렇게 문서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편하니까. 그렇죠. 그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 빠지는 걸 아는데 매일매일 전화에 시달리고 매일 오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 어쩔 수 없지 또.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분명히
써먹을 때는 있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 그런 문서 작업을 함으로써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통 이제 밑에 직원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시키는데 이제 그걸 하다 나가니까 문제네요. 예, 이제 항상 그래서 마무리가 잘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예, 뭐.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부하 예측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이 있는지. 부하가 뭐 전력에 대한 부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인프라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인프라 쪽으로 하면은 뭐 전력, 뭐 트래픽, 뭐 요 정도로 저는 그냥 딱 생각이 나긴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는 아, 맞다. 직접 말하신다 그랬다. 데이터 센터를 쓰기 맞다. 때문에 그러네. 전기는 일단 전기는 걱정을 하지는 않고 그러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점들은 그 약간 그 공장들 이제 정비 공장들이 있어서 그런 뭐 그 유해 가스 뭐 이런 법 때문에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 때문에 문제 생기도 있는데 음. 그런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제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중요한 걸 넣어놨으니까 전기나 공조 그리고 요즘 그 에어컨 폭염 때문에 아마 옛날에 직접 운영하실 분들 많이 겪었을 텐데 서버는 막 그 항온항스키 고장 나거나 아니면 에어컨 꺼지면은 막 선풍기 돌리고 막 진짜 그렇게 할 걱정은 없어서 일단 전력 관련한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단은 UPS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돌릴 수 있는 캐파로 해서 UPS는 구축을 해놨고요.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대외 서비스를 크게 많이 안 해요. 저희 비즈니스가 내부적으로만 돌아서 이제 L4에서 이제 로드 밸런싱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애시당초 그 이제 그 존을 조금 나눠 놔가지고 이제 그 망분리라고 하죠. 다들 많이 하시듯이 망분리를 해놔서 트래픽은 크게 안 몰리게 좀 해놨고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트래픽은 장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중화를 했고 회선도 이중화를 했어요. 뭐 저희는 메인은 SK 그리고 이제 서브는 이제 L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ISP 회선 이중화 해놨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놔서 조금 부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나눠놨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좀 잘 해놓으신 그런 상태라고 뭐 봐야겠네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림을 그렇게 그리죠 애시당초. 아... 왜냐?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렇게 계산을 최대한 해서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모니터링 어떻게 할 건데로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것도 될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모니터링 포인트가 되게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뭔가도 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그 얘기 한마디로 그 질문과 요 질문을 하나로 해서 퉁쳐서 얘기하면 클라우드 쓰면 돼요. 예, 클라우드 오토 스케일링으로 돌리면 왜 부하 걱정 안 해도 되네요. 뭐 예를 들면 게임사 같은데 그런 경우 있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트래픽 팍 몰리고 그리고 점심 시간 때 트래픽 팍 몰리고 로그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일하는 시간에는 트래픽 빠지고 네, 그렇죠. 그럼 그거 트래픽 몰리는 거 맞춰가지고 온프라미스 이만큼 높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오토 스케일링으로 뭐 그런 거 하라고 오토 스케일링이 있는 거니까 답을 뭐 얘기하면 그런 건데 뭐 비즈니스 간 특성에 따라서는 뭐 골라 가셔야 되겠죠. 혹시 이 질문 하신 분 오셨어요? 안 오셨나?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왠지 좀 온프레미스에서 인프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클라우드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에 어쨌든 모니터링이니 뭐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니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돼 있고 말씀하신 이런 온프레미스 단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래 커버할 수 있어. 근데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거 누가 조치할 건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이 네.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뭔가의 조치를 취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없네? 솔루션 아무리 좋아봤자 어떡할 거야. 걔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얼마 전에 제가 MS에서 하는 세미나를 한번 가봤는데 아 진짜 21세기가 맞더라고요. 거기는 대신해줘요, 다? 아 이제 거기 이제 AI가 들어가서 이제 단순히 방금 얘기했던 오토 스케일링은 계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거라면 네. 포캐스팅을 해주더라고요. 아 예측까지 해서. 네, 리소스 분배랑 이런 것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할 일이 너무 없어져서 이제 좀 무섭긴 한데. 예.
아직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시장에는 그게 나왔긴 했는데 그 또한 이제 시장 경제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 논리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당연히 좋은 거 알죠. 아 엄청 비쌀 거야. 비쌀 거예요. 네, 엄청 비쌀 거예요. 예, 아시죠? 그 MS 깡패잖아요. 어떻게 인상률이 15%에서 20%? 그 저희 그 예산 쓸 때마다 그 많이 욕 먹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 전화해봐서 알아보라고. 우리가 윈도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독과점이니까 어쩔 네.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맞아. 섀도우 IT 이거 되게 문제래요 요즘에. 네, 근데 낙 쓰시니까 그나마 이거는 해결이 네. 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낙으로 이제 좀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섀도우 IT의 뭐 영향 그 부분 중에 뭐 이제 뭐 라이센스 관련한 거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막 회사 와서 게임 돌리고 막 그 뭐 불법 소프트웨어 막 깔아가지고 막 그 요즘은 P2P 막 안 쓰겠지만 옛날에 막 P2P 막 써가지고 막 회사에서 막 다운로드 받고 막 이랬잖아요. 회사 인터넷이 너무 빵빵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이동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받고 막.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했냐? 이 결론은 솔루션으로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이제 라이센스 관련한 거를 이제 네텔퍼라는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뭐 사실 뭐 딱히 좋다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텔퍼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 이제 나오는 뭐 EPP든 뭐 백신이든 다 에이전트 방식으로 깔아서 써야 되는 거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이런 거 좀 자산 관리 같은 것도 같이 해주잖아요. 인벤토리 관리를 같이 해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좀 뭐 잘 지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거꾸로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서치를 한번 해서 이거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인증받지 않은 PC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쓰고 그렇지, 있다가 그렇지.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다 그 자기 개인 거니까 5만 가지가 깔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센스 이제 문제됐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워닝을 주면 뭐 몰랐다. 그거 니들이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 촉발한장이네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책을 만약 리갈 앤 컴플라이언스 이런 게 감사팀이든 리갈 앤 컴플라이언스 있으면 거기랑 얘기하셔서 그 소프트웨어 구매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잡아놔야 되잖아요. 뭐 그 구매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부서장 승인 받고 요청해서. 그룹웨어 통해서 이렇게 해놔라 이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를 좀 잡아놓으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너 네 맘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받냐. 그래서 뭐 일단 정리하면 이런 섀도우 IT에 대한 관리는 솔루션으로 처리를 하고 부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놔야 좀 뒤탈이 더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피가 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솔루션으로는 이제 낙도 있고 뭐 MDM도 있고 EPP 같은 그런 MDM도 들어갈 수 있죠. 네, EPP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초기 스타트업의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 야, 요거는 조금 다른 영역일 것 같긴 한데 IT 솔루션 정보 공유는 쉐어드 IT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차차 나아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자,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런 초기 어떤 이런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으세요? 뭐 한 2번 정도가 있었긴 했는데 뭐 일단 제가 근무했었던 데는 뭐 스타트업은 없었는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제 친구가 뭐 판교 쪽에서 이제 스타트업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뭐 자문을 한번 구한 적이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그 초기 스타트업 같은 곳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의뢰가 한 번 있긴 있었어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근무할 때 그 항만공사라고 하나요? 항만공사 안에 네. 이제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브랜치를 만들기 전에 연락사무소 같은 게 하나 필요한가 봐요. 근데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와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뭐 네가 해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의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굳이 뭐 쥐어짜면은 유사한 사례가 한 2가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그냥 제 사견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이 말 그대로 시작하는 회사니까 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매출부터 일단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에서 뭐 서버 산다 뭐 산다고 하면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나올 거고
이런 거는 소호 서비스들을 위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KT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네. 요즘 그런 그 한 100명 언더 뭐 요즘 50명 언더도 있는 것 같아요. 50명 언더로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상품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운영해서 쓰다가 사세가 확장이 되면 그때는 뭐 행복한 거니까 그때 가서 그런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제 턴키로 되는 서비스를 받으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조금 해도 이런 인프라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스타트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왜 그런 거점별로 그 창조 경제 무슨 센터 이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 판교 쪽에서도 제가 네, 본 네, 것 네. 같은데 네. 무슨 고- 혁신센터 뭐 네, 이런 데 무슨 있어요. 혁신센터 네. 무슨 혁신센터에서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약간 그런 공용 인프라로 제공해 준다. 그런 맞다. 거를 먼저 쓰면 맞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유 오피스는 솔직히 실제로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너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아이디어 하나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데인데 좀 유출의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그렇지. 예, 이제 네, 그런 네, 데를 네, 좀 네. 활용하시거나 음.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 거를 직접 네.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위해서 뭐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뭐 링크드인에 됐던 이런 데다가 그런 짧은 프로젝트급으로 해서 원하는 거를 올려놓고 하면 프리랜서를 구하면 되겠군요. 네, 뭐 링크드인 아니라도 요즘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해 주는 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간의 홍보를 잠깐만 하자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 링크드인에서 이제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만간 쉐어다이티표 신규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 빌드업 오졌다. 야, 자, 알겠습니다. 자, IT 조직과 시설 조직과 네. 업무 분장. 이거 명확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명확하게 다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직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뭐 CFO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공무 업무도 같이 IT에서 그 총무 IT 짬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그렇지. 분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일단 질문에 답을 하면 저는 이제 외국계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외국계에서는 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R&R. JD, Job Description, 음, 그러니까 업무 분장표라고 한국말로는 보통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 한국 회사에서는 저기 사람 구할 때 필요하니까 보통 팀장한테 연락해서 사람 뽑을 때 뭐뭐 봐야 돼요. 뭐 랭귀지 이거 써야 돼요. 그 컨공과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아사모사하게 써서 주는데 외국계는 거기에 적히지 않으면 네. 일을 하지 않아요. 야, 그게 약간 한국에서는 조금 그게 좀 낯선 문화인데 물론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 중에 오리지널 외국계 그 롤을 따라가는 데가 100%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할 근거가 되거든요. 나 입사할 때 받은 JD에 그런 게 없었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네. 이 일을 하면 이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난 이 일하고 요만큼 돈 받기로 했는데 얘기 안 했잖아. 야, 전 그렇게 하면 야, 이 싸가 막 이렇게 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꼭 외국계라고 다 이제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R&R이랑 잡디 그러잖아요. 네. 잡디로 이제 진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애초에. 네. 근데 그동안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럼 애초에 그렇게 아레나를 명확하게 분류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문서화해서. 문서화를 하고 그거를 인사팀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혼자 뭐 잽디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인사팀이랑 그리고 이거를 총괄하는 뭐 보통 뭐 본부장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윗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 이거대로 해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컨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문서가 필요할 거고. 그게 제가 이거 올려가지고요. 네. 이게 보통 이게 저희가 아레나를 다 정해놓긴 했는데 다 세부적으로 다 해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되게 짜잘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포스랑 그 랜선을 연결해가지고 벽포트까지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IT 안에서요? 네, IT 안에는 아니죠. 사실 시설이 따로. 그렇지. 아. 그렇지. 이 포설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이제 되게 그런 거 가지고 되게 악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짜잘한 것이 다 세부적으로 한 다음에 그걸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었던 회사 중에 이제 평택에 PDI 센터라고 외국에서 차를 수입해 오면 사전 검수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딱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구축하러 갔는데 공장이 엄청 커요. 100m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100m 넘어가면 네트워크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 확장하지 않으면 신호가 감쇄되니까 안 가잖아요. 이랬더니 이제 저희 전기랑 이것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 또 자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제일 본 거는 이제 쇼부를 봐야 되는데 하나씩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어요. 거리로 그냥 잡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 거리나 요 면적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근데 그거 넘어가는 거는 우린 자산도 없고 운영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건 니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그렇게 딜을 걸었고 딜 걸고 난 다음에도 좀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예산 달라고 했어요. 니네가 일을 안 할 거면 우리가 할 테니까 예산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질문에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하면 쇼부 아니면 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거냐? 알겠다. 못 하겠으면 돈 내놔라. 버젯 내놔라. 그럼 우리가 갖고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알겠다. 뭐 이렇게 절충안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경험했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제일 힘든 게 차라리 우리 팀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의 부서랑 붙으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JD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 IT 아니라면 JD가 맞는데 이 타부서는 쇼부 아니면 싸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간극이 커가지고 네.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프라 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IT에 어느 정도 맞고 시설을 어느 정도 맞는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그것도 하려고 보니까 아레나를 정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저는 저 비슷한 게 저는 전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전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 전화가 하나 있어요. 녹취 전화는 IT가 처음에 뭐 IVR도 넣어야 되고 CTI도 넣어야 되고 막 이게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니까 IT가 테이크 탁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녹취 전화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개 안 쓰다가 다 녹취 전화를 쓰겠대. 그러니까 전화기 이꼬르 녹취 전화처럼 된 거예요. 일반 전화도 있는데 그거를 원래 여기서 표현하면 공무를 처리하는 그런 GA 부서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준점은 정해주긴 했었어요. 기준점을 정해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별도 부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잘 생각을 뭐 당연히 고민하시겠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가 애매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업무가 이렇게 밸류어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은 뭐 이렇게 경력이 쌓여서 이걸로 딴 데 이직도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이고 이제 좀 현장에서 필드에서 떠야 되는 일을 띄워가지고 네가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운영이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비슷하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해보니까 한 2년? 보통 계약직 기관 직원들 2년을 단위로 보통 교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업무는 다 하기 싫어하니까 아웃소싱을 돌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신에 그래도 말하기가 좋았던 게 해봤더니 돈 들어가고 효과가 안 나온다는 결과값이 있어서 이제 수능을 좀 빨리 해주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것만 별도로 하는 아웃소싱을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요즘은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음식점에서도 요리하시는 분들이 요리만 하고 설거지는 따로 아웃소싱 하는 데서 업체에서 수거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근래 이제 저희가 리조트 안에 카지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처음 입구 좋아하는 곳에 DID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IT가 관리를 하고 네. 장비나 이런 것들 시설이 관리를 하고 네.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꺼진 거예요. 네. 서로 이제 핑퐁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말씀하신 아웃소싱도 생각을 해봤는데 24시간 돌아가는데 이제 그것도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도 DID가 있어요. 저희가 쇼룸이 있잖아요. 전시장 차 파는 그 전시장이 있으니까 아직도 막 반짝반짝 돌아가야 돼요, 막. 근데 그게 독일에서 막 날라와요. 근데 똑같았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케어를 내부 직원처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껐어요.
예. 심플하게 왜냐면 뭐냐면 괜히 관리 안 되게 이렇게 막 24시간 돌아가는 거를 고집하지 마시고 차라리 확실하게 관리되는 시간은 업체 써가지고 케어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끄시고요. 이렇게 하면 장비도 살고 사람도 사니까. 근데 카지노 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네, 케이스긴 그러니까. 한데 카지노는 안 되고 확실하게 24시간 돌아요. 제가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어서. 상근을 돌릴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것도 IT는 괜찮겠네요. 상근이고 시설도 거의 상근 위주여가지고 아 공무원만 따로 보시는데 부서가 있으신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와중에 있는데 그 아레나를 좀 어려워가지고. 아 그럼 특수성이 좀 있으시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카지노 제가 뭐 드라마로만 봤지 제가 말로만 처음 들어봐가지고. 문서화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서화를 하신다는 게 그 항목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분화돼서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거겠네요. 카테고리를 이제 뭐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저희도 비슷하게 계속 너무 박터지게 싸우니까 나중에 서로 지쳐가지고 네. 적읍시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거 있잖아요. 뭐 UTP 케이블 여기까지는 네가 할 거야, 안에까지는 할 거야, 아울렛까지는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건건이 그냥 다 정했어요. 건건이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개정했어요. 그 공유도 되나요? 그건 좀 어렵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이어가지고 뭐 혹시 찾아는 보겠습니다. 있으면은 예 말씀하실 때 뭐 좀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근데 아직 공감은 가는 게 기준점은 세워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뎁스를 어디까지 할지 그리고 뭐 남들이 해놓은 거 보고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때 아마 리전에서 하나 보내줬던 게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조직의 통폐합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통폐합을 할 때 분명히 아레나를 재구성을 하는데 윗사람들은 세세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됐고 그래서 어떻게 아레나 할 거야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하거든요. 근데 윗사람들한테 보고할 때 용과 내부 사람들끼리 합의한 별도의 문서가 저희는 따로 존재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대신에 딴 말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합의한 거는 이 아레나의 이런 업무들이다. 딴 소리 하지 말아라. 저희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해결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현업에서는 어떻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문서가 남아 있으면은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이밀면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뒷담화 까고 뭐라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해결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실 정답 항상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잘하려면은 그 매일 듣고 매일 연습하고 매일 하듯이 이게 다 알지만 다 바빠서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 잡아가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그냥 제 경험상 보면 이거를 합시다 짧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빡세게 한 이틀 딱 가다놔야 돼요. 이것만. 여기만 들어가야 돼요. 음. 주요 핵심 그 결정을 그런 아레나를 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들어가서 끝나고 나와야 돼요. 네.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끝내요. 진짜 공감하는 게 이런 거 하신다고 많이 하시는 게 TFT거든요. TFT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진전이 안 됩니다. 망해요. 진전이 안 네, 돼요. 절대 이런 안 거 하실 때는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디 워크숍 가야 돼요. 워크숍 가갖고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는 각오로 가면은 금방 끝나요. 이거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제 그런 말 나온 게 생각난 건 워크샵 한국에서는 워크샵 일단 저는 술 먹는 게 워크샵이잖아요. 근데 그때 외국 그 독일인이 제 상사였는데 워크샵을 하니까 전 내심 좋다. 그 독일 맥주 먹고 뭐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뭐 이렇게 그 포스트잇 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브레인스토밍 하지 이제 또. 막 워딩을 던지면서 네 생각은 어때? 쌤 네 생각은 어때? 아니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안 먹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거 끝나고 저녁은 먹을 거래요. 아니, 저녁이 아니라 술 안 먹냐고. 근데 진짜 그들은 진짜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갇혀 있었어요. 그 저희가 그 옆에 조그마한 호텔에 뭐 그 약간 라운지 같은 거를 하나 요런 공간 같은 걸 하나 빌려서 하루 종일 아침에 글로 바로 출근해서 6시까지 나왔는데 어찌됐건 결론 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둬놓고 한 공간에서 네, 그게 적극 핵심입니다. 추천.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TFT 네, 아무 소용 TFT 없습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요즘에 사스 진짜 많이 쓰잖아요. 업무용으로 사스들. 네. 사스를 진짜 많이 쓰는데 그 질문이 아마 사스 엄청 많이 쓰는데 관리가 어려워요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지금 내부적으로 사스를 조금 쓰시긴 쓰시잖아요.
네, 뭐 사스 형태로 요즘 뭐 나오는 것들이 뭐 그룹웨어도 사스 형태로 쓰고 저기 세일즈포스도 사스잖아요. 네, 세일즈포스도 이제 사스 형태로 쓰고 있는데 네. 그 사스 형태가 관리하기 편하라고 사스 형태를 쓰는 건데 그 더 어려워 관리가.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스 형태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WS도 있고 애저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관리하기가 어려워라는 게 아마 질문 같은데 이거야말로 한쪽으로 좀 몰아야 돼요. 애저가 됐던 뭐 AWS가 됐던 네. 아니면 그 로컬 벤더가 됐던 이거야말로 한쪽으로 몰아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뭐 솔루션은 다양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체 하나 세우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솔루션들은 약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속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뭐 이거 쓰려면 이거 써야 되고 이거 쓰려면 이거 써야 되는데 뭐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 역할을 하는 데를 하나 사실 내세우는 게 가장 네. 관리상의 편의는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관리 포인트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네.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 됐는데 아까 여기 질문 그 카지노에서 오신 그 참석자분처럼 그냥 편하게 지금 당장 현업하는데 왜 피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자산 조사 해야 되는데 아씨 이거 짜증난다. 어떻게 슈킹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 슈킹 어떻게 잘 넘어가겠냐. 안 맞는 거 어떻게 저기 뭐 폐기 처리하겠냐. 뭐 약간 이런 식 뭐가 돼도 좋으니까 뭐 어차피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그 고민거리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그냥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으신가요? 저 아까 장표에서 질문 네네. 하고 싶은 게 두 개만 있어서 짧게만 하고. 예. 아까 프로그램 다음 페이지. 여기서 그 예. 안내 시큐리티 포탈은 네. 그냥 저거 안내 V3 저거 그냥 다 보여주는 그 포탈 사이트죠? 이거 제가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 관제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방화벽을 이제 안랩에서 247-365로 계속 관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 서비스명이 저거여서 저걸로 대표로 썼습니다. 저거를 그냥 EDR처럼 쓰고 계십니다. EDR 그쵸? EDR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실시간으로 막 그렇게 다 변하시고 안랩 좀 써봤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안랩 지금 시큐리티 포탈은 IDC에 들어가 있는 방화벽을 유지고소하는 거에 포커스를 거의 뭐 9할 이상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가 EPP 쓰고 있어요. 거기에 EDR 이제 붙여서 쓰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저기서 하는 게 아닌데 저희가 좀 부탁을 이것도 좀 같이 좀 봅시다. 뭐 이렇게 좀 영업적으로 좀 부탁을 했는데 그 개인적인 사견은 EDR 쓰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EDR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랩이 제가 써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부하가 저희가 한번 그 왜 스크린세이버 이거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고 좀 와가지고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포 쫙 뿌렸더니 갑자기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EDR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책 같은 거 뿌릴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 EDR 쓰실 때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이 안내 포탈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관제 서비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포티넷이랑 펄스랑 겹치는 것 같은데 두 개를 쓰시는 이게 좀 이게 뭐 속사정이 있었는데 과거 포티넷에 쓸 때 역시 이게 현업에 계시니까 바로 질문이 좀 나요. 포티넷에 저희 MFA 기능이 그때 없었어요.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다단계 인증, 2차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ID 패스워드 방식이어가지고 조금 보안성이 좀 취약하다는 그 좀 파인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SSL VPN을 쓸 수 있는 펄스를 좀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이런 질문을 태블을 받았습니다. 찌르는 역시 운용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네요. 네. 그 나머지 하나는 저희도 약간 브랜치 같은 그런 게 많이 있는 회사가 네네. 개인정보가 좀 이슈여서 그런데 네. 지점에도 그러면 고객 개인정보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한 거는 그 롤을 좀 나눴습니다. 왜냐면 저희 IT는 정보 보안,
개인정보 관련한 거에 대한 총괄은 컴플라이언스. 아. 그 근데 그게 그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개념이 없는 회사들은 사실 IT가 다 퉁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보안팀에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 보안 책임자 누구면 IT 팀장 이름 쓰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게 좀 분리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매년 좀 그 어세스먼트를 보안 평가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보안 평가를 할 때도 나눠서 해요. 정보 보안, 서버, 뭐 기술 관리 쪽이나 이건 이쪽 따로 별도로 하고 뭐 위스탁 정보라든지 이런 개인 정보는 따로 이제 컴플에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보통 법무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업무. 예, 저희가 그 법무팀만 따로 있기는 규모가 크진 않아서 리갈이랑 컴플라이언스를 묶어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 정보는 저희끼리 얘기지만 IT 하는 사람이 인바이브하면 피곤해요. 그 법이 맨날 바뀌어요. 그 법이 맨날 바뀌고 개정 이번에도 9월 달인가 뭐 개정됐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그거를 문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조금 어려워서 만약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 그런 적당한 부서에다 이렇게 넘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이거 다 찍으셨어요? 혹시 설문? QR? 요거 QR 찍으셔서 돌아가셔서 하셔도 되거든요. 개인정보 입력하는 것도 없고요. 문항 딱 3개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 혹시 오늘 불만족스러웠던 게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들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벌써 이게 시간이 9시라서요. 네, 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네. 그러면 멀리 이쯤에서 오는 분이라서. 저희 슈어다이티 첫 번째 미드업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고 오늘 진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정에 아주 작지만 그냥 기념품 마련했으니까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세요.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